만약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내 자산에서 몇 % 정도가 비트코인인 게 적당할지를 먼저 고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내가 이걸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런 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잠은 못 잔다. 올라서 팔 생각으로 사면은 100점 100패예요. 사놓은 거는 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. 행무 반갑습니다. 오늘은 HS 아카데미의 이효석 대표님 모셨습니다. 대표님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사실 저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 크게 AI와 비트코인 딱 큰 두 가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되게 깊게 설명해 주고 가셨는데 야, 요즘에 그 두 개만 핫한 것 같더라고요. 그러게요. 이 정도면은 사실은 제가 말했지? 뭐 이런 게 해도 되지 않을까. 왜냐면은 제가 두 개만 얘기했잖아요. 근데 두 개 다 요즘에 이제 부각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. 네. 대표님을 사실 모실 수밖에 없었던 게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던 AI 비트코인이 워낙 여전히 강해서 이거를 여전히 더 좋게 보고 계신지 혹은 이를 파생해서 또 다른 기회를 보고 계신지 이게 저는 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.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거든요. 왜냐하면 이미 1억 원까지 돌파해가지고 이제 사상 최고치를 다시 돌파했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더 우리가 가격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. 우리가 비트코인이 1억 됐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죠. 그런데 이제 저는 매일 아침마다 블룸버그, 월스트리트저널, 그 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즈 등등 외신을 제가 다 보고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네이버 프리미엄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억이라는 거는 그냥 그 라운드 넘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죠. 1억을 넘어섰다고? 그러나 사실 미국에서는 7만 2천 불, 7만 3천 불 사이 언젠가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숫자에 불과해요.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서 가격 움직임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게 결국은 미국에 있는 ETF 그리고 반감기라는 그 띠이잖아요. 그렇게 보면은 이 1억이라는 숫자는 사실 별 의미는 없는 숫자다. 우리는 와 1억 그러지만 외신에서 기사 하나 안 나왔다.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라운드 넘버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긴 하지만 사실은 마치 2023년에서 2024년을 넘어가는 것처럼 의미 없잖아요. 같은 날이잖아요. 그런데 우리는 의미 부여를 하는 것처럼 그 라운드 넘버라는 건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우리 돈이 지금 이제 1,300원이니까 1억 3천 정도가 그 얘기가 많이 나올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 미국 돈으로는 한 10만 불 정도 되겠죠? 10만 불? 그럼 1억 3천? 그럼 그때는 막 전 세계 외신도 막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. 그러면 그때는 나 이제는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1억이라는 숫자 자체가 갖는 의미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는 좀 달리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럼 어찌됐든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? 네,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.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나온 이후로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격이 최근에 급상승한 이후로 약간은 다른 국면으로 진입했다고는 생각해요. 이게 다른 국면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죠. 그렇죠. 그런 욕망이 있죠. 나는 돈을 벌고 싶어.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. 그렇다고 난 누구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아. 뭐 이런 느낌의 이제 욕망이 있다면은 요거보다 한 단계 좀 나간 게 있죠. 그 단어로 따지면은 이제 탐욕. 이 탐욕은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요. 그래서 내가 이게 욕심을 내서 다른 사람을 제치고라도 막 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울리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바뀐 것 같다.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엔비디아가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5% 오르던 게 5% 빠졌어요.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펀더멘탈리는 아무 이슈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최근에 미국에서 엔비디아를 2배에서 3배 정도 추종하는 ETF로 자금이 연초 이후로 5배에서 10배 늘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엔비디아를 사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, 3배 레버리지에 돈이 엄청나게 몰린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쏠림이 심하다는 얘기고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돈 벌고 싶어 정도가 아니고 이게 탐욕의 영역까지 지금 간 것 같다.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.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인상적으로 봤던 기사가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금지시켜야 되겠다. 왜냐면 안 그러면 우리 나이지리아 통화가 우리나라 망할 것 같다 이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나이지리아는요, 아프리카 내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2위가 남아공인데
남아공의 한 2.5배 정도 돼요.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많이 하나 봐요.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죠. 우리 옛날에 그 코로나 한참일 때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무슨 일을 하냐. 비트코인을 사면 되지. 아니 무슨 일을 하냐. 뭐 나스닥 사면 되지.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이미 거기는 와 있는 거죠. 이러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가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면서 나이지리아 통화 기준으로 2020년 대비 한 4분의 1 토막 났더라고요. 1달러가 5,000원 됐어. 그러니까 그런 나라라면 와 어떤 경제 환경일까 상상을 해보세요. 지금 그 비트코인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막 이쪽으로만 가고 그러다 보면서 경제가 완전 진짜 심각한 상황까지 왔다. 이런 얘기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냥 정도의 욕망 정도 수준이 아니고 좀 탐욕의 수준이 넘어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야 그러면 이제 다 끝났네. 그러면 팔아야 되나?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. 그렇죠.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. 그리고 이게 저는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닷컴 버블에 비유를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지금 닷컴 버블도 결국 올랐다가 꺼졌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이 오르는 과정에서 아니야 이거 너무 비싸 라고 이야기한 이후로 3배 정도 올랐거든요. 그게 버블이에요.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무 많이 오른다, 버블이다 라는 이야기는 절대 그 기관 투자자가 만들지 않습니다.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. 버블은 누가 만드냐면 개인이 만들어요. 그리고 개인이 뭘로 만드냐면은 탐욕으로 만들어요. 그러니까 이 영역으로 좀 넘어온 것 같다라는 거죠.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건 이런 것 같아요. 아, 버블이 끝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나? 버블이 시작되는 것도 모르겠고 끝나는 건 더 알기 어려운데 그렇죠. 그 고민은 우리는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정황상 버블로 넘어간 구간인 거는 맞는 것 같다. 라는 생각이고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로버트 실러라는 분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책에서 이걸 정의를 하셨어요.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염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전염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한 30%대까지는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나름대로는 저는 그러니까 이 전염성이라는 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. 이미 이제 버블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. 저도 여기서 막 더 막 따라 사세요, 막 하세요라고는 말을 못해서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 이제 스테이라는 표현인데 제 말을 듣고 AI를 사셨다면 비트코인을 사셨다면 가지고 계세요, 그냥. 스테이 하세요. 호들갑 떨면 안 됩니다, 여기서는. 왜냐면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지금 버블의 영역으로 들어왔으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이게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같이 고민해 봅시다. 이런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이게 사람들이 비트코인 더 갈 것 같아 라고는 생각하지만 실상 내가 안 사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게 왜 그럴까를 봤을 때 이미 우리는 한 2차례 정도 경험을 했거든요. 맞아요. 특히 코로나 이후로 한번 빵 떴다가 확 죽고 또 반감기 때 확 떴다가 확 죽고 하는 것들을 최소 2번 이상 경험하다 보니까 아, 쟤 또 저러다 말겠지. 내가 괜히 지금 좋을 때 괜히 늦게 따라잡았다가 또 마이너스 80% 된다. 그렇죠. 이것 때문에 뭔가 더 갈 것 같긴 하지만 실상 내 돈을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게 진짜 정확한 말씀이시고 여전히 지금 보면은 제 주변에서도 야, 너 맨날 코인 좋다고 했으니까 돈 좀 많이 벌었겠다. 기분 좋냐? 뭐 이러는데 그냥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차분해요. 그러니까 2020년, 2021년에 그때 올라갔을 때는 다들 좀 흥분해가지고 그렇죠. 기분이 너무 좋고 막 돈이 막 벌리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흥분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글쎄요, 뭐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좀 차분한 느낌이에요. 그때에 비해서.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저도 비트코인 좋다고 얘기했지만 많이 빠졌잖아요. 뭐 저는 이제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. 중간에.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가격 빠지면 힘들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, 잘. 2020년, 2021년에는요. 하루에도 막 억만장자, 10억만장자 그 부자들이 몇만 명씩 막 나왔어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숫자들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거의 늘어나지 않아요. 저는 이게 왜 그럴까를 고민해 봤는데 아마 이게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그때 당시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확산이 돼 있는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막 10개, 20개, 막 100개, 1000개 이렇게 들고 있는 개인이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한 지갑에. 그쵸. 지갑 자체가 굉장히 흩어부러졌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때는 막 와 이랬는데
지금 올라가서 좋긴 하지만 그 정도로 부자는 아니라는 느낌. 그러니까 좀 차분하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. 어떤 식으로 좀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게 좀 고민이거든요.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이제 저도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었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. 내가 이제 트레이딩을 좀 해볼까? 사볼까? 팔아볼까? 막 해봤는데 저의 입장입니다. 이건 뭐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. 절대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내가 이걸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런 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잠은 못 잔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내 자산에서 몇 % 정도가 비트코인인 게 적당할지를 먼저 고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내 금융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야. 10억이야. 이랬으면은 내가 1%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? 그러면 1억이야. 그러면 1,000만 원, 100만 원. 요만큼만 들고 있는 거죠. 그냥 그리고 밤에 주무시는 거예요.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 산 것 때문에 잠이 안 와. 그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잠이 올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하다. 그리고 절대 팔려고 사지 마세요. 라는 말씀 드려요. 올라서 팔 생각으로 사면은 이거는 필전, 그러니까 100점 100패예요. 왜냐면은 이거는 정확한 타이밍에 팔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.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에서 몇 %가 적당할까? 5%, 1%, 10% 이런 식으로 해서 재단하시고 그리고 나서 요거를 사려면은 내가 이거를 당장 이 가격에 사기는 아까우니 그럼 3분의 1 토막씩 내서 그럼 1억이라고 하면은 10% 그러면은 1,000만 원이잖아요. 그러면은 200만 원, 200만 원 5번씩 나눠서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사고 들고 있을 수 있지. 안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을 지금 뭐 누가 좋대더라 해가지고 사가지고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사놓은 거는 이거는 저는 딱 한 3년을 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. 3년. 뭐 3년 혹은 그 5년 이후. 왜냐면은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. 이제 또 분명히 그 안에 조정이 있을 거예요. 그렇죠. 그럼 그때 좀 더 사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3년에서 5년 정도를 길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연준이나 아니면은 AI나 이런 흐름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.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.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적당한 수준을 가지고 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끌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.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?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이제 프로그램상 2,100만 개까지만 채굴이 되도록 돼 있어요. 이게 이제 코딩이 돼서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. 2,100만 개. 사토시라고 알려져 있는 그분이 들고 사라져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주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있는 비트코인이 한 9% 정도 된다고 해요. 그게 이제 뭐 미국 재무부에 들어간 거다 사실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고 그런데 등등 해서 알려지지 않는 비트코인 지갑이 거의 한 절반 정도 돼요. 그러면 1,000만 개네요. 80억 명 중에서 한 개 이상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1,000만 명밖에 없다. 앞으로 5년 후에도.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럼 내가 비트코인 한 개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?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 보셔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뭐 한 개든 몇 개든 이 변동성을 견뎌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컨빅션에 맞는 크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크기만큼을 가져가시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뭐 경기가 침체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경기 뭐 말이 많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코로나 저점 대비 GDP가 40% 성장한 나라예요.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. 어마어마한 성장이에요. 우리나라는 그 정도 성장 못했어요.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미국의 부채는요. 미국 정부의 부채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했어요. 그러니까 20조 달러, 21조 달러 정도 되던 게 지금은 30조 달러거든요.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GDP가 늘어나는 것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커요. 엊그저께 바이든 예산안이 나왔죠. 여기 보면은 얘가 항목들로 별로 나는 여기에 얼마 쓸 거고 여기 얼마 쓸 거고 나오는데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그런 그 항목이 이자 내는 거예요. 그래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렇게 되면 점점 이자 내는 돈이 한 1.5조 달러, 2.6조 달러까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? 우리나라 GDP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수준을 미국 정부가 이자로 내야 돼요. 그 정도로 지금 빚이 많은 상황이고 금리가 높은 수준이어서 사실은 만약에 제 친구가 지금 미국의 상황이다라고 보면 저는 그 친구한테 돈 못 빌려줄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하면. 그러니까 그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살 때 해지하라고 얘기하거든요. 이 위험한 상황이
빠딱 잘못하면은 이자를 내기 위해서 부채를 더 많이 빌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가면 이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1금융권 안 가고 2금융권 가고 저기 사나머니 뭐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미국이 될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하기 어렵죠. 그럴 리는 없고요. 하지만 혹시 모르는 거잖아.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아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사람들이 생각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랬을 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거 내가 어디다 넣어놔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다른 안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위험들이 해지가 된다라고 해서 제가 해지 위드 비트코인이라고 제가 막 말씀을 드리는 이유거든요. 그러니까 이 위험을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된다. 이 이야기를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작년부터 막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레이 달리오 그리고 빌 에크먼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비트코인이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더 많이 쓰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달러 가격이 뭐 폭락할 수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데 비트코인을 좀 살까? 미국이 곧 망할 거고요. 미국이라는 제국가 이제 무너집니다.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. 야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사람들은 의심할 거거든요. 근데 그랬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면 사실 마땅히 없어요. 금? 비트코인? 외에는 내가 자산을 어디다가 안전하게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대표님 제가 코인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익히 좀 알고 있다시피 이 비트코인에 속히 말해 불장이 찾아왔을 때는 비트코인은 한 뭐 예를 들어 5배, 10배 오르면 알트코인은 뭐 그거에 100배 이렇게도 오르잖아요. 그래서 이 알트코인 쪽으로의 이제 단기적인 어찌 보면 매매를 좀 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장도 계속 보고 계신가요? 네, 저는 뭐 알트코인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투자를 권하지도 않습니다. 왜냐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. 그런데 알트코인을 사려고 하는 마음을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면 비트코인은 많이 올라서 못 사겠고 알트코인이 싸서 그래서 알트코인 더 많이 올라서일 거잖아요. 근데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사실 수 있겠어요?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차라리 비트코인을 좀 더 확신을 가지시고 만약에 내가 1%만 밖에 못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공부를 도와셔서 이걸 2%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 게 이게 우리가 알트코인 하면 이제 수익률을 보고 저거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쪽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사더라도 조금만 사는 거죠. 맞아요. 조금만 사고 알트코인 사가지고 뭐 80%예요. 마이너스 90%예요. 자랑처럼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얼마 안 샀기 때문이에요. 그렇죠. 얼마 안 살 거면은 사지 마요 그냥. 얼마 안 살 거면 의미도 없는데. 차라리 그렇게 막 몇백만 원 벌 바에 진짜 내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곳에 비중을 투자해서 버는 그렇죠.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중요한 건 비중입니다. 그렇죠. 비중.